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먼저 알아보자고요. 역시나 어제 이제 또 휴일이지 않았습니까? 휴일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어마무시하게 적었네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800명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7명, 단 7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거는 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게 집계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57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3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좋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2020년도 그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을 할 때 아닙니까? 그때 대략 한 4월 달쯤에 아시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이드로클로록신을 먹으면은 요거 기적의 약이다, 우리 모두 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내뱉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샌디에고에 있는 어느 한 의사가 이 하이드로클로록신이 기적의 약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치료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하이드로클로록신 어마무시하게 팔아 제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기소가 돼가지고 판결이 나왔는데 유죄가 나와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감옥에 들어가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도 어마무시하게 그런 헛소리를 해대가지고 많은 사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이드로클로록신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에 듣는 약인 줄 알고 어마무시하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 하이드로클로록신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 먹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한 것 같고요. 이렇게 주둥어리를 놀리는 데는 세계 제일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서 지금 북한을 본다고 하면은, 북한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확산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부터 이 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중증 환자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호흡하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이 호흡기 1000여 대 정도를 구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100명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봉쇄를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 상하이 곳곳에 쳐있는 펜스들 있잖아요. 울타리들을 지금 치우고 있다고 하네요. 치우고 있으면서 드디어 봉쇄가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봉쇄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탈출을 하려고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에는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을 검색을 한 숫자가 별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중국 내에서 이 미국 이민 가는 거 검색한 숫자가 요즘에는 중국에서 매일같이 한 달 양의 분량이 미국 이민 검색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상하이, 특히 상하이에서 엄청나게
탈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고 미국에도 이렇게 이민을 가려고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팬데믹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올 가을하고 겨울에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올라갈 것으로, 네, 그러니까 대유행이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실내 안에서 마스크는 올해는 좀 계속 써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하면은 업투데이트로 모두 다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97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가지고 올해 지속이 되는 이런 전쟁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 푸틴은 이 전쟁을 절대 끝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져 갈 것 같고요. 더 장기전으로.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말 동안에 이 세베로도네츠크가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에서 유크레인 군인들 퇴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러시아는 지금 이 세베로도네츠크에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폭격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반해가지고 지금 이 유크레인은 이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크레인군은 이 남부 지역에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보면은 이 돈바스 지역은 지금 거의 다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장악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매우 맹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남부 지역은 이 헤르손 같은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러시아와 이 통합이 되는 것, 네, 이것을 이제 곧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남부 지역이랑 여기 돈바스까지 해가지고 러시아가 아마도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그 크림반도처럼 이렇게 투표, 이 투표도 저는 전혀 클리어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유크레인 주민들이더라도 이 유크레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피난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는 이 남부 지역이랑 이 마리오폴 해가지고 이 돈바스 지역까지 모두 다 통합을 할 그럴 생각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가지고 영토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빼앗는 거죠. 빼앗는 거. 지금 2022년도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처음 봤고요. 처음 봤고 그리고 진짜 무섭기도 무섭고 진짜 러시아 정말 화가 났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서방 국가들에서도 조금 이제 조심하려는 분위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 군에 이 무기들을 지원을 하는 것을 조금 늦추고, 그리고 이 무기, 이런 첨단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유크레인의 이 다연장 로켓포,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를 제공을 하는 거,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지원 안 해줄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거리 로켓포이기 때문에 유크레인에서 이 로켓포를 쏜다고 하면은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모스크바까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무기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전쟁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러시아가 이렇게 머리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핵폭탄도 쓰고 뭐 유럽에도 공격을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방 국가들에서 유크레인에 무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을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또 낮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더욱더 커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수위를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선택을 잘했다,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원하는 걸 조금 늦췄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계속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러시아 푸틴은 이 돈바스 지역이랑 이 남부 지역 모두 다 먹을 것 같고, 그 뒤에도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리는 영토를 단 하나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당분간 좀 길어지지 않을까. 아직은 종전이 될 거라는 그런 뉴스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뉴스에 올라오는 것은 바로 이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 유발디에서 일어난 이 텍사스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19명의 학생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2명의 교사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 교사가. 그러면서 지금 이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이 5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5일밖에 지나지 않고, 그러면서 요번 이 메모리얼 데이 휴가이지 않았습니까? 이 메모리얼 데이 휴가, 이 휴가철에 미국에서만 총기 난사 사건만 14건이나 벌어졌다. 와, 일주일도 안 지났거든요.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 기간에만, 이 메모리얼 데이 이 휴가 날에만 총기 난사 사건 14건이나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총기 난사요, 막 아무데나 막 총을 쏘는 거.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오클라호마에서도 어느 한 축제에서 총격 난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클라호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총기 난사 사건 13건이 더 있어가지고 14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런 총격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합해 보면은 요번 텍사스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리고 요번 메모리얼 데이 날 156명이나 총격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지금 미국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총격 사건 때문에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총기를 엄청나게 풀어버렸어요.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총격 사건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들이 무장을 해야 한다. 악한 자들의 총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총기가 많이 풀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총기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총격 사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총기 안 풀리는 게 좋거든요. 정말 총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이 총기를 가지면 됩니다.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총기를 모두 다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총기 규제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더 강하게.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총기 규제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이 총기 규제는 미국 의회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공화당 쪽으로 뽑는다고 하면은 총기 규제는 어려워요. 공화당은 계속해가지고 이 총기를 미국에다가 더 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반면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웬만하면은 총기 규제하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투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텍사스에서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이런 총격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총격 난사 사건.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별다른 이런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지금 캐나다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 총기 규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에서는 권총 있지 않습니까? 권총 판매나 소지가 전면 금지하는 것을 지금 이 입법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이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통과가 될 건데, 캐나다 내에서는 이 권총을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거는 미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미쳤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된 뒤로 지금 무슨 서부 영화를 매일같이 찍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발 미국도 좀 정신 차리고 캐나다처럼 총기를 좀 엄청나게 좀 강하게 규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느 한 50대 남성이 2017년도에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면서 그때 $10,000나 받았다고 해요. $10,000나 받았는데 그 뒤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2020년쯤에 여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 여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무기징역을 받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리 복권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10,000를 얻는들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뭐 돈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여자친구를 살해를 했을지 참 어이가 없네요. 자신한테 들어온 복을 완전히 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번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 미국에서만 항공편 7,000여 편이 결항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수요도 굉장히 많았지만 인력난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해져 가지고 미국에서는 항공편 결항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7,000여 편이면은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분유 대란이지 않습니까? 분유가 없어가지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분유를 사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분유 한 통 있지 않습니까? 분유 한 통, 이 조그만 거 사는데 $100를 넘게 지금 주고 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분유 도난 있지 않습니까? 분유를 훔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분유를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분유까지 계속 훔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이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건지 참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 방탄소년단 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은 백악관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과 이 BTS 방탄소년단은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아시아 혐오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캠페인 같은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BTS 멋있고요. 그러면서 브라질 폭우 있지 않습니까? 50년 만에 최악의 재앙이라는 등 그런 뉴스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브라질 북동부 쪽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사망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91명이 사망을 했고 대략 한 30명 정도가 실종을 한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 폭우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CIA에서는 이제 북한을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식량이 2달에서 3달치 정도가 모자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북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거기에다가 식량난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다 상황이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얀마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도심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폭탄 테러 때문에 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S&P 500은 마이너스 0.8%,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때까지, 이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금리를 빅스텝으로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연준에서 예전에 일했던 고위 관리직자들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빅스텝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올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브렌트유가 $120를 또다시 돌파를 하면서 유가가 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미국 주식시장
하락을 계속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또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계속해가지고 갱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준 의장 파웰을 또 만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라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나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최근 들어가지고 부동산이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당연하죠. 뭐 많은 분들이 아셨지만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재택근무로 완전히 바뀐 그런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집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큰 집을 선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큰 집을 선호를 하게 되면서 도심지에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심지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 주변들의 집값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재택근무 때문에 큰 집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리세션이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목재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재 가격이 3개월 만에 반토막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목재 가격은 한동안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 비싼 목재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또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좋지 않을까 이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영화 탑건 아시나요? 탑건이 요번에 36년 만에 탑건 2편이 극장가를 강타를 하면서 엄청난 박스 오피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메모리얼 데이 박스 오피스 중에 역대 최고를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록을 또 썼다고 하네요.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정말 재밌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이 탑건 보러 갈 거고요. AMC, 영어는 AMC.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중국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이 암호화폐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모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31,000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아마도 암호화폐는 계속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8.5%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뭐 리세션이 온다네 만다는 뭐 주식시장 폭락을 한다는 만다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8.5%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미국은?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56%의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화폐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르헨티나 예전에 제가 이제 살았던 나라여가지고 자주 이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좀 찹찹하네요. 그러면서 이 유가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유가는 또다시 12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브렌트 유가 이 12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 수요하고 공급이 계속 불균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고 해요. 평균 미국 휘발유 가격이 4달러 62센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는 6달러가 넘어간 지 오래고요. 뭐 7달러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이 전쟁 상황에 맞서 가지고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을 90%가량 올해 말까지 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서도 유가는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모두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러시아 좀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